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삶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명언. 제가 어제 소설 날 포스팅을 했었던 그 글을 가지고 또 괜찮은 아침에 시작하는데 좋은 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또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를 두려워 마라. 실수는 곧 경험이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날이다. 그리고 또 인생은 곱셈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감자 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주셨는데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 소사선이 이제 2023년 1월에 개통 예정인데 조금 더 빨리 소사에서 원종까지 2022년 3월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가운 소식을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3월 개통 예정인 소사 원종선의 모습인데요. 이제 소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당아래 역이고 그 다음에 원정역인데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7호선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소사라든지 또 원종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이 내용 기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된 가운데 부천시가 서해선 노선 중 소사 원종역 노선을 오는 2022년 개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곡 소사선 노선 중에 소사 원종역 한 5km 정도 되는데 일단 먼저 선 개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구간을 2022년 내년 3월입니다. 머지 않았고요. 이제 부천 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사 오정권역의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7호선 종합운동장역 환승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곡에서 시작해서 이 수서까지 18.3km 구간인데 지난번에 제가 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한강 하저 터널을 성공적으로 잘 관통을 해서 내후년 1월 2023년 1월에 개통하는 데 이상 없도록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김포공항역과 이제 능곡역, 대곡역 이 세 개의 정거장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되는 건데 원종하고 소사 구간을 이 두 정거장 당아래가 이제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아래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원종역까지 먼저 선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산 쪽에서 소사까지는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원시에서 소사까지는 이미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선을 알고 있고 그 밑으로 충남 홍성에서 원시 구간은 지금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곡 소사선 구간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지만 이 김포공항역이 이제 거의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서해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3풀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김포공항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 마곡이라든지 이쪽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4개의 정거장이네요. 김포 골드라인까지 들어가면 김포공항이 9호선, 5호선,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까지 해가지고 3개의 정거장인데 대곡 소사선까지 이제 연결되면 여기가 이제 대곡 소사선 서해선이 들어가는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여기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4개가 아니라 이제 공항철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5개 여기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원종역이 나옵니다. 원종역. 이제 원종역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부천 원종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깝게 되는데 이쪽으로 원종역으로 좀 들어가고요. 이 원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당아래,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 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공교롭게 여기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7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원시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소사까지 연결을 하는
이 두 정거장을 만드는데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시험 운행을 갖다 다음 달부터 해서 내년 3월부터는 당아래까지 그리고 원종까지 일단 운행을 갖다 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국 솟아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이 대국 솟아선의 파급 효과를 내년부터 빠르면 좀 그러니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서해선이라는 게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해선의 일부 구간이 선 개통을 했구나. 원종에서 당아래까지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역하고 이제 능곡하고 이제 대곡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일산까지 연결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서 제가 방송을 종료할까 하다가 이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종부세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기사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님께서 종부세 싫으면 집 팔면 된다는 사람은 한 번도 집을 안 사본 사람이다.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신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 부자 대상 세금의 역습이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된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일단은 지금보다 내년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집 매도 대신에 증여를 또 많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전월세를 더 올려서 세금을 충당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양도세를 낮춰서 테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일단은 조언, 지적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 상승이라는 또 많은 이런 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발송됐고요. 근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쏟아져 있고 정말 이제 이게 현실로 이제 닥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 올해보다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또 내년 또 세금이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2021년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가지고 이 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종부세가 올라가지고 증여하거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다음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2%라고 하지만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지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테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은 내년에도 계속 버틸 것이고 세입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뭐 전부가 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2%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전 국민의 2%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함되고요. 또 1주택자 분들께서 또 포함되는데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시적 2주택자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2주택이 어쩔 수 없이 돼버리신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2%보다는 더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지금 신문 메인 기사에 집을 안 사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집 팔면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집을 갖다 사본 사람과 안 사본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신 분들은 또 집을 갖다 갈아타기라든지 또 집을 갖다 매수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계속 살기를 갖다 희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세도 올라가고 이제 전세에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한 영향력보다 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또 내년 3월에 어떻게 또 이제 또 그 대선의 결과가 또 나올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집을 갖다 팔면 된다라는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갖다가 파는데 세금을 갖다가 한 60에서 70%를 정부에서 가져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대책을 갖다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일단 조금만 좀 참고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좀 버티시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매도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매도를 갖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올해 종부세는 이미 결정이 됐고 내년 6월 1일 전에 또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저는 또 내년 3월에 어떻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11월 오늘 방송이 23일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어떤 분이 더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슈들도 많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내년 대선의 이슈는 부동산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고객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언을 갖다 구하는 사람과 생각이 좀 다르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 결과를 갖다 내주시면 그걸 갖다가 따르면 그 병이 낫는데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제 병이 좀 오래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시고 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을 갖다가 저도 이제 부동산에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조언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자그마한 바람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집을 갖다가 삼성이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비쌌고요. 지금도 비싸고 또 내년 되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바로 와닿는데 집이 없고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특히 무주택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먼저 제 이야기에 일단 먼저 본인의 생각을 먼저 딱 깔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담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오늘 방송에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